추석 연휴 첫날, 오전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10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중간에 들러 허기 달랠 휴게소 음식 가격을 이번 연휴부터 일부 내린다고 도로공사가 밝힌 바 있는데 따져보니 꼼수 할인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출정식을 열고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판문점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미 두 나라 간 공식 대화는 없었고 스웨덴이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즘은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기도 참 비싼데요. 노인들은 이렇게 단돈 2,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추억과 젊음을 선물하는 영화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은 그리운 얼굴을 찾아가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양손에 선물 꾸러미 들고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고속도로 상황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 최연수 기자. 오늘 오전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10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꽉 막혔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늦은 오후부터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평소 주말보다 조금 더 혼잡한 정도의 수준인데요. 방금 전인 오후 7시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3시간 30분, 강릉은 2시간 40분, 대구는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다만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천안과 안성 구간, 그리고 오산과 남사 구간에서는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가 막히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시민들 모두 들뜬 표정이었다고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고향 가는 길은 멀고 막혀도 가족들을 보러 가는 길에 설레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추석이고 해서 좀 이번에 내려갈 때 좀 오래 있고 부모님들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오늘 오전에는 부산까지 약 10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정체가 심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난 늦게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침에는 한 7시간, 8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좀 쉬다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요. 네, 내일 추석 당일 지나고 고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네,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전부터 막히기 시작한다고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봤고요. 밤까지 계속해서 정체가 이어질 걸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JTBC 최연수입니다. 연휴에 고속도로 막힐 땐 휴게소 들러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또 재미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죠. 그래서 이번 연휴부턴 호두 과자나 떡꼬치 같은 인기 간식 가격 내리겠다고 도로공사가 밝혔었는데 실제 저희가 따져보니 가격은 내렸지만 동시에 양도 줄였습니다. 꼼수 할인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이상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휴게소에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들어온 차량이 가득합니다. 잠깐 들려서 요기를 하려는 귀성객들로 간식 코너도 붐빕니다. 하지만 가볍게 먹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떡소떡이나 알감자 아니면 음료수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서 부담되긴 하는데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호두 과자랑 이제 그냥 물 같은 거 이렇게 자주 사 먹어요. 이런 건 이제 가끔 한 번씩 사 먹고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하죠. 불만이 커지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84개 휴게소에서 음식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두 과자, 떡꼬치, 핫도그, 어묵과 같은 간식이 대상입니다. 원래 4,000원대인데 30%가량 깎아서 2,000원에서 3,000원대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용 묶은 간식 꾸러미도 만들었습니다. 핫도그와 어포, 통감자 등 16,500원어치를 만원에 파는 식입니다. 하지만 꼼수 할인이란 비판이 큽니다. 가격을 내리면서 제품 중량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 휴게소의 경우 떡꼬치 가격을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췄지만 중량도 130g에서 110g으로 줄였습니다. 핫도그와 어묵바도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중량 대비 단가를 낮추고 고객의 선택권을 다양화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할인 품목을 간식으로 한정한 걸 두고도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사 메뉴 가격은 그대로여서 여전히 돈가스는 만원, 김치찌개나 비빔밥은 9,000원을 넘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얌체같이 갓길이나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찰차 안 보이니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땅에서는 암행순찰차가, 하늘에선 헬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속에 걸린 사람들, 윤정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경찰서 건물 앞엔 순찰차와 승용차들이 섰습니다. 이 승용차 사이렌을 끄면 겉으로 보기엔 일반 승용차입니다. 하지만 내부엔 단속 장비와 통신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암행 단속 차량입니다. 명절 기성길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하러 출발합니다. 암행 단속반 눈에 띈 흰 승합차,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갓길로 나오겠습니다. 6명 이상 타고 있어야 버스 전용 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또 다른 승합차, 변명은 가지가지입니다. 그래도 위반은 위반이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은 큰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차가 밀린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급정지를 하게 되면은 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공중에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헬기가 위반 차량을 포착하고 양지 터널에서 영인 휴게소 방향 2대 승용 2대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연락받은 암행 차량은 빠르게 쫓아갑니다. 꼼짝없이 범칙금 6만 원 내야 합니다. 2시간 단속으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은 32건, 음주운전도 8건 붙잡았습니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도 잠깐 빨리 가려는 마음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까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지만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 추석 당일에도 구름은 좀 있겠지만 이렇게 둥글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하늘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한때 다소 덥긴 했지만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혔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바람도 솔솔 불고 정말 한가위 같은 날씨 같아요. 데리고 나오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애기도 추우면 못 데리고 나오는데 딱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추석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내려가면서 조금 더 선선해집니다. 서울 24도, 인천과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밤엔 평소보다 크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후 6시 14분, 대구는 6시 16분, 서울은 6시 23분, 제주는 가장 늦은 6시 25분에 보름달이 뜰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일부 지역은 1일부터 최저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으로 쌀쌀해질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때쯤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올가을 단풍 절정기는 예년보다 이틀 정도 늦은 다음 달 23일로 예상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공식 운동을 시작해 여야 모두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장관부터 중진 의원들까지 총출동해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고 첫 당무로 챙기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정부 여당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며 김태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바꾸려면 힘이 좀 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을 복권까지 싹 시켰겠습니까?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민주당 역시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진교훈 후보가 지역 사정에 밝고 치안에 강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원내 일당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도 구속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습니다. 권력의 이 무능한 국정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 구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실시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직후 치러지는 데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일본이 일주일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17일 동안 7,800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계획이라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다가 북한으로 뛰어올라간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이 71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갈 땐 소리내 웃으며 넘어갔는데 돌아올 때도 집에 돌아가게 돼 행복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북미 사이에서 스웨덴이 중재한 거라는데 돌아가게 된 과정을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북한 지 71일 만에 추방된 트래비스 킹 이병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미국 텍사스주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에서 추방된 킹 이병은 북중 국경인 중국 단둥에서 주중 미국 대사에 인계됐고 선양과 한국 오산의 미군 기지를 거쳐 곧장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킹 이병이 건강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돼 행복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제3국 스웨덴이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They rejected our direct approaches and ended up talking to Sweden, and Sweden talked to us and helped negotiate this transfer. 킹 이병의 송환 문제로 북미 간 대화 실마리가 풀릴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두 나라 간 공식 대화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킹 이병을 외교적으로나 선전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미연대 강화를 선언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경색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반기를 든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얼마 전 북러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고 명시하면서 핵무력 강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지하수를 끌어쓰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닌데다 쓴 만큼 채우는데 길면 8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연히 지하수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이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 호수 끌어들이면 뭐예요? 물 자체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Land subsidence has been occurring here for decades. 자연축이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They took water and
sell in urban area like Jakarta.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많은 곳인 제주도. 지하수가 사라져간다는 신호는 역설적으로 물이 많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한 52년, 3년이니까 나와서 한 15년 동안은 물이 많이 나고 빨래도 하고. 강과 하천이 없는 제주. 주민들은 지하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여기 이 물통도 있어놨는데 이 물통은 없어버리고. 그런 지하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주민들은 땅 위로 솟는 지하수를 용천수로 불렀습니다. 이젠 마을 어디서도 용천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이제 물이 흐르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이쪽에 물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절에서 제사할 때 물을 이렇게 떴거든요. 1025개의 용천수 가운데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은 500여 개입니다. 제주의 주민과 관광객이 늘면서 물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제주 지역 전체 지하수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가지고 어떨 때는 해수면하고 거의 같아지거나.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대략만 알 뿐 정확히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지하수는 우리도 모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는 지하수가 바닥난 곳들이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하수를 끌어쓰기만 했던 미국 서부 지역은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 농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이혜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미국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 중심지 센트럴밸리의 마데라 지역.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이곳을 풍요롭게 한 건 무한정 쏟아지던 지하수였습니다. 3대째 100년 넘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장주 피스토레 씨. 할아버지,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갑자기 펼쳐졌습니다. These are the pipes that go in the ground to get the water, pull the water out the ground. So we had a problem with this well. So we had to take it all apart. 100년 넘게 퍼내온 지하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이 있던 자리 옆에 또 우물을 파고 전동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로는 농장을 살려내기 역부족이지만 그렇다고 더 깊게 팔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주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4대째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나카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써야 할 물의 절반도 퍼내지 못합니다. Madera County farmers 2.2 acre feet. And it takes about, like I said, 4.5 acre feet to make a crop.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지난 몇 년 시위도 해보고 버텨도 봤지만 결국 문 닫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n the last 2 years, 2 million acres have gone out of production. As long as that continues, you're taking out 1 million acres a year, all of the support businesses, everything that depends on that agriculture goes out with it. 물이 덜 필요한 작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This is all the pipes? And these are all the wells. There's about 23,000 production wells. To pump more groundwater, then there's natural replenishment. We will see significant amounts of, changes. 지하수는 무한 자원이 아니었고 꺼냈으면 없어지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영화관은 영화관인데 팝콘 대신에 가래떡을 팔고 콜라 대신에 미숫가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입장료 2,000원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고전 영화를 틀어주는 실버 영화관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대 옛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실버 영화관입니다.
요즘 영화 한 편 보려면 10,000원이 넘게 드는데요. 이곳 영화관에서는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는요, 1957년에 개봉한 작품 밤길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영화표를 꼭 쥐고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작품 예매하셨어요? 비콘 줄에 보신 적 있는 작품이세요? 옛날에 몇십 년 됐지. 2,000원이니까 그냥 부산 가면 우리 가면 15만. 저도 티켓 한 장을 끊었는데요. 이 영화관의 장점은 하루에 한 작품을 3번 상영하기 때문에 티켓 한 장만 있으면 여러 번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거 이따가 또 봐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추억이 되살려나서 아주 기분이 째지도록 좋았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영화관에서 흔히 파는 팝콘이나 나초는 이곳에 없습니다. 대신 이 영화관 매점에서는요, 구운 가래떡, 계란,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간식을 팔고 있습니다. 모두 딱딱하지 않아서 노인분들이 드시기 좋은 메뉴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인 단말기 대신 직원이 있는 것도 반갑습니다. 유일한 낙이라는 이거거든. 영화 보는 거거든. 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데 직원도 없고 하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잘 안 가게 돼. 영화 없어지면 안 되지. 상영관으로 들어가면 추억에 잠깁니다. 자막 크기는 일반 영화관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좌석 번호도 알아보기 쉽게 크게 썼습니다. 서울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이 하여튼 남한은 어르신들한테 축복이야, 축복. 50년, 60년 전에 반 영화를 내가 여기 다시 또 보니까 엄청 좋은 거야. 나는 거의 매일 오듯이 오거든. 이런 실버 영화관은 전국에 5곳뿐입니다. 항상 적자다 보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구 실버 영화관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쳐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고 400~500씩 적자가 계속 났었어요. 실버 영화관에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폐기됐습니다. 모두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다 모두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서 좀 내 나이 듦이 외롭지 않다, 헛헛하진 않았다,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한민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영화 한 편. 실버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이곳이 오래오래 남아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미국에선 또 떼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필라델피아 시내 고가 브랜드 매장에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일부는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가 아이폰 매장에 수십 명이 들이닥칩니다. 복면을 쓴 수십 명이 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쓸어갑니다. 근처 의류 매장도 털렸고 신발 가게 창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손 가득 술병을 챙겨 나오는 무리도 있습니다. 불과 20여 분 사이 필라델피아 시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망치던 일부를 체포하고 총기도 압수했습니다. At this point in time, we know somewhere around 15 to 20 arrests have taken place thus far. At least 2 firearms have been recovered. 현재까지 10대 3명을 포함한 52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부 매장들은 매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When there's no consequences to your actions, it's just going to continue to happen. 떼강도 사건 얼마 전 이곳에선 법원을 규탄하는 평화 시위가 열렸는데 혼란한 틈을 타 범행이 이뤄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 주변에선 차량 여러 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계획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수차례 일어나는 등 미국 전역이 떼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 뉴욕 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는 한인 피해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맑은 하늘 속에 일교차가 컸습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7.3도로 아침보다 8도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면서 오늘보다 선선해지겠고요. 연휴 동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추석인 내일 밤엔 전국에 환한 보름달이 뜨겠습니다. 올해 달은 유난히 크고 둥글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내일 오후 6시 23분쯤 보름달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자정 무렵이면 가장 높게 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요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낮까지, 수도권과 영서는 오전부터 오후 한때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이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16도, 춘천 14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전주 24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연휴 막바지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뚝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에만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